네, G클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G클린이란 무엇인가? 네, MIT 공대에서 10대 신기술로 글라이코믹스가 2003년도에 21세기를 바꿀 것이다 하고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 글리코 영양소의 G가 G클린의 G를 말하고요. 글리코 영양소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이 세포 표면의 당사수 구조 물질인데요. 자, 첫 번째는 세포와 세포 사이에 흐르는 혈액 또는 체액 속에서의 각종 영양소, 호르몬이라든지 미네랄, 비타민 등을 인지해서 우리 몸에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바이러스, 박테리아, 독소에 대한 1차 면역 보호 기능을 합니다. 1차 면역.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글리코 영양소겠죠.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들의 자체 치유 능력 등등 또 독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세포 간의 인지를 통한 생체 정보를 교환합니다. 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수정에 관여한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뇌인지 능력 향상, 그다음 신경세포 재생, 줄기세포 생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리코 영양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리코 영양소의 G클린이라고 하여 이것을 리얼푸드 테크놀로지 기반의 해독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또 같은 결과를 내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을 근거하기 위해서 이 클린이라고 하는 책자를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200쪽에서 202쪽에 보면은 이분이 여러 가지 클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뭐 디톡스 또는 해독 다이어트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가장 그래도 합리적이고 가장 효과가 좋았다 하면서 영양 클린즈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말씀 그대로 이렇게 써 있어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등 또 단백질을 포함한 것들을 쉐이크로 만들어서 우리가 섭취하고 이것을 일명 메디컬 푸드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것을 이렇게 잘 먹었을 때 큰 이점들이 있었다. 저기 나와 있죠. 큰 이점은 단백질을 공급받음으로 여러 가지 독소를 유인하여 독소를 다시 재조직해서 침착되는 것을 막아주고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202쪽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드디어 내가 해보니까 또 경험도 해봤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봤더니 이거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보더라. 이런 내용들을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메나테크의 여러 제품들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클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드는 거죠. 자, G클린의 목적은 첫째 세포와 세포 사이의 통신을 담당하는 글리코 영양소 핵심 물질, 메나테크의 핵심 물질이죠. 글리코 영양소의 면역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몸 밖의 독소를 먼저 차단합니다. 들어오는 독소를 차단하고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을 청소해서 자체 자연 치유 능력을 극대화한다. 이것을 쉽게 몇 자로 꾸미면 신진대사가 잘 되는 몸으로 바꿔준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독소는 어떤 독소들이 있을까요? 환경 호르몬, 또 우리가 부식간에 먹는 약물, 또 방사능, 미세먼지, 자외선, 방부제, 조미료 이런 것들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독소들이에요. 이게 다 우리가 먹거리로 함께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 우리가 숨을 쉬면서 경기독으로 들어오는 독이 있고 또 발음으로써 피부를 통해 들어오는 경피독들이 있는데 오늘은 먹거리에 대한 얘기니까 경구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여기서 특별히 환경 호르몬 여러분들 요즘에 관심사인 거 많죠. 그래서 요즘 환경 문제 굉장히 대두되잖아요. 혹시 이 바디버든이라고 하는 수치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 바디버든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단순히 나 하나 차단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결론적으로 내 자녀 세대까지 이게 유전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진짜 먹거리 문제는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현실감 느꼈어요. 그리고 왜냐면은 아이들을 키우는데 우리가 모유가 좋은 줄 알고도 모유를 먹여야 되는데 엄마 몸이 독소의 극치야.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모유를 먹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디버든은 인체 내 특정 유해 인자, 즉
화학 물질의 총량을 말을 하는데요. 요즘에 건강검진하거나 뭐 유전자 검사할 때 이런 것들 수치들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신경 써서 하는데, 요즘에 특별히 여러분들 질환별로 보면 뭐 이게 꼭 직접적으로 그렇게 영향이 있었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계속 석유화학 쓰고 하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어떤 경우가 많냐면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많이 생겼고요. 특히 저 성인들도 요즘에 각성성 이 암, 염 이런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질환은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질환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폐, ADHD 이런 아이들이 급증하는 이유가 결론적으로 환경 호르몬의 문제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요즘에 문제 되는 거죠. 미세먼지. 근데 저도 처음에 우리가 한때 제가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부터 미세먼지, 황사 이런 걸 많이 듣게 됐었어요. 그전에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청정 지역에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막 대두되면서 막 미세먼지, 황사 이랬는데, 사실 황사와 미세먼지는 다른 개념이죠. 황사는 우리가 대기 현상, 뭐 기후 현상에 의해서 오는 그냥 흙먼지인 거고, 미세먼지는 석유화학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나쁜 물질들인 거죠. 근데 이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단면에 보여도 엄청 작죠. 그러니까 우리 피부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허파, 점막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미세먼지에 대해서 얼마큼 심각한지 한번 점검하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부 비만이 심한 사람들은 뱃속 지방이 폐를 누르기 때문에 평소 일반인에 비해 폐활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까지 나빠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국내 남성 1,8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복부 비만이 심한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폐활량 지수가 10%씩 감소했습니다. 반면 복부 비만이 없는 사람들은 같은 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되더라도 폐 기능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뱃속에 지방이 많으면 지방세포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다량 분비하게 되고, 그 물질이 호흡기 세포를 공격해서 폐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미세먼지는 비만인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비만 자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 연구팀은 미세먼지가 심한 중국에서 임신부 1,400여 명을 14년간 관찰해봤습니다. 임신 전 정상 체형이었던 임신부가 미세먼지의 심한 지역에 거주하다 출산한 경우 태어난 아기가 2돌 전에 비만일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살 때보다 50% 높았습니다. 미세먼지가 임신부의 몸속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대사작용에 문제가 생겨 태어난 아기가 비만이 되는 겁니다. 비만 남성이나 임신부들은 외출할 때 미세먼지 농도를 꼭 확인하고 나쁨인 날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가 이렇게 복부 비만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더 독소로 작용한다는 것이 심각하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왔다. 뭐가 나왔다? 즈클린이 나왔다. 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독소를 차단했다면 이번 내부로부터 나가야 될 독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여러분들 스트레스 모두 다 봤죠. 네, 과도한 스트레스는 활성산소를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암 인자를 만들 수 있고 염증 유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요즘 먹거리가 하도 많다 보니까 맛있는 거 볼 때마다 많죠. 과식을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한테 불완전 소화에 대한 대사 폐기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염증 유발성 독소 지방으로 저장이 되면서 내부 독소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청소하지 않으면 깨끗한 몸이 될 수 없죠. 자, 인체 내부 독소 청소해야 될 것 중에 우리가 요즘에 아까 바디버든처럼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소성 지방인데요. 이게 잊지 않아야 될 곳에 있는 지방이다 해서 이름이 이소성 지방이에요. 예, 장기의 외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장 같은 경우는 평생 뛰고 있는 장기인데 거기에는 지방이 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심장 외막에 지방이 왜 끼냐고요. 그건 독소의 문제거든요. 장기 외막의 근육에 쌓여, 외막과 근육에 쌓여 다양한 대사질환의 원인이 된다. 이것도 전문가가 말씀하신 거 있는데요. 짧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과다한 식사를 했다고 합시다. 그 남아 돌아가는 에너지가 어디다 저장할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 창고입니다. 근데 이 지방들 창고에 열쇠를 잠그는 그 열쇠가 바로 우리 몸의 인슐린 호르몬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슐린 역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창고가 열리면서 흘러나오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몸의 이소성 지방으로 마구마구 가는 겁니다. 쌓이지 않아야 할 곳에 쌓인 만큼 이소성 지방은 다른 지방보다 위험하다. 비만, 내장 지방 비만, 이소성 지방 비만 중 제2형 당뇨병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본 연구에서 이소성 지방이 많은 비만이 제2형 당뇨병 발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여성은 정상 체중에 비해 무려 14배나 발병 위험이 높았다. 따라서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소성 지방의 축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간으로 만약에 이 지방들이 흘러 들어갔다 그러면요, 간의 고유 기능은 먹은 것을 탄수화물을 잘 저장해서 글리코겐으로 저장했다가 우리가 새벽에 배고플 때 그걸 잘 녹여서 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굶어 죽지 않게. 그런데 그것이 왜곡돼 가지고 저장 글리코겐은 잘 저장 못하게 하고 또 쓸데없이 당을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굶고 있는 동안에도 혈당이 올라가게 하는 그런 왜곡된 현상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체질이 되게 되면 암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죠. 장기에 쌓인 이소성 지방은 장기가 가진 본래의 기능을 악화시킨다.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간하는 의학 저널에 따르면 목 주변 혈관에 쌓인 이소성 지방은 수면 무호흡증을 일으키고, 심장에 쌓이면 고혈압을, 심장이나 혈관에 쌓이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진다. 또한 근육에 들러붙은 이소성 지방은 당뇨를, 간에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걸 보니까 우리 집안에 이런 분들 중에 한 번쯤은 꼭 있다 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그럴 만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생각했지만, 사실은 먹거리의 문제가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과식, 과유불급이죠. 과식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클린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식생활 습관으로 개선하며 또 그것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지클린이에요. 자, 여러분들 올바른 식생활 습관이 도대체 어떤 걸까요? 지금 현재 당근, 시금치 이런 것들을 영양소 학적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많은 양을 먹어야 하는데, 우리 위장은 제한적이죠. 그렇다 보니까 많이 먹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필수 영양소가 부족한 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클린이 도와줍니다. 자, 또 생활 습관 개선인데요. 대부분 이게 다 결론적으로 연결된 거예요. 과식하다 보면은 또 잠도 많이 오게 되고, 배 나오게 되고, 움직이지 않게 되고, 안 움직이다 보면 살찌게 되고, 결론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찾다 보면 간편한 거, 귀찮으니까 또 인스턴트 음식 먹게 되고,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이 되다 보면 결론적으로 운동과 수면이 부족한 상태. 이번에 코로나 시절에 확진자도 문제지만 수면에 장애가 생긴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규칙한 생활 습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음 습관도 불규칙한 생활 습관에 들어갈 수 있대요.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도와줄 수 있냐?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지클린 한 다음에 더 마음이 행복해진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몸과 마음은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몸이 건강하면 괜히 기쁘고 슬픈 일보다는 기쁜 일에 더 친화력 있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고, 또 편식, 또 음주, 흡연 이런 것들도 다 지클린 통해서 개선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요요 현상이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 유지할 수 있다. 그 다이어트 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한다. 이거에 되게 중요한 포커스를 가집니다. 이렇다면 여러분들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일반 다이어트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 일반 다이어트는 단순히 열량 제한이에요. 체중 감량이고. 제가 요즘에 이제 투르헬스 마스터 챌린지 지금 하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이 계시네요. 여긴 다 클린 하시는 분들이시구나. 저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사실은 예전에는 그 제품으로 모든 클린이 잘 가능한
수 있었는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찌는 것도 있었었는데 하다 보니까 운동을 병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50이 다 가까이 가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2시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해서 겨우 뺀 열량은 500kcal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먹거리로 그 칼로리를 조절한다는 거는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운동으로 빼는 살이 아니라 식조절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다이어트는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어떤 것을 먹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일반 다이어트는 뭐 원푸드 다이어트, 뭐 이런 열량을 제한하고 절식하고 이런 것들은 단순히 체중을 감량시키는 것이지 진짜 우리 몸에 불필요한 독소를 제거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요요 현상으로 오는데요. 예전처럼만 와도 괜찮은데 이 독소의 문제가 간섭이 되니까 나보다 똑똑한 내 세포들은 언제 주인이 또 굶을지 몰라. 이 생각에 더 불려놓는 거죠. 간격을. 독소와 독소의 간격을 불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요 현상은 옛날 몸무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요요가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많이 찌게 되는 게 요요입니다. 이것을 무한 반복하게 되면, 매년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엄청난 과체중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클린은 어떻게 되냐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독소가 있는 뚱뚱한 몸이 없다고 합시다. 제 몸이라고 생각합시다. 여기에 지클린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독소를 차단하고 내부에 있었던 독소를 제가 해소를 시켰어요. 클린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독소를 머금고 있었던 지방들이 필요 없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봉지처럼 막 저장되었던 것들이 사라지면서 독소도 사라지면서 더 이상 독소의 간격을 넓힐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요요 현상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지클린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날씬한 몸으로 만들어줍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 9가지 제품을 소개하는데요. 특히 이렇게 그린 색으로 밴딩 해놓은 거는 밥 제품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선택사항이 아닌 저것을 통해서 아까 클린의 책자대로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각종 영양소들을 쉐이크 형태로 먹는 밥 제품이고요. 아래 제품들은 반찬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더 첨가해서 들 수 있는, 더 추가해서 드실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렇다면 제품 하나하나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엠브로토스 라이프는 글리코 영양소의 대명사로 해독작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품이죠. 지클린의 G에 해당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핵심 제품이겠죠. 저것의 양에 따라서 지클린을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가 좌우가 되겠어요. 네, 해독작용, 또 세포 기능 정상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독소를 배출할 수 있도록 세포가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줄 수 있는 제품이죠. 반드시 꼭 드셔야겠죠. 자, 오소리는 우유에서 뽑은 가수분해 유청 단백이기 때문에 99%가 단백질 성분이에요. 유당하고는 상관이 없는 단백질 제품이고요. 체지방 감소와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는데 굉장히 탁월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근육과 결합 조직 구성 성분의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미노산, 분지 아미노산이니까요. 그다음에 체액 유지. 자, 그래서 오소린 반드시 드셔야겠죠. 밑에 트루플래닛은 완도 단백으로 돼 있어서 근데 이상하죠? 동물성 단백, 완도 단백 다 단백질이네요. 단백질 굉장히 많이 먹네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은 같이 먹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프 하나 보여줄까요? 이것은 이제 동물성 단백질이에요. 처음에 동물성 단백질을 먹게 되면 굉장히 순식간 내 몸에 근력 운동에 굉장히 탁월할 수 있도록 혈장 아미노산 농도가 높이 올라가요. 식물성 단백은 조금 적지만 길게 가죠. 그렇지만 이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먹었을 때는 시너지로 더 오랫동안 지속하고 오랫동안 내 혈장, 피 안에 있는 혈장 아미노산 농도가 유지가 될 수 있어서 근력 운동, 근육에 굉장히 튼실한 근육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누트리베르스는
순식물성 미네랄을 가졌다는 게 키포인트예요. 이 제품. 그리고 분말 제품이라는 것. 전 세계에서 분말로 이루어져 있는 멀티비타민 미네랄 제품은 없습니다. 메나테크에만 있습니다. 네, 누트리베르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섞어서 밥처럼 먹고, 자, 반찬처럼 먹게 되는 경우 내가 혈관에 좀 문제가 있어. 혈관이 좀 튼튼했으면 좋겠어. 혈액이 맑지 않아. 고지혈이 있어. 이런 분들은 오메가3를 잘 선별해서 드셔야겠죠. 오메가3를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이유는 독소들은 지방에 머금어져 있기 때문에 지방의 기름의 때는 뭘로 지운다? 기름으로 지운다. 그래서 오메가3를 반드시 드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투르쉐이프는 공해 리놀레산이라고 하는 CLA가 들어있는데 홍화씨 추출물에서 나왔거든요. 이것은 또 체지방만 직접적으로 찾아 들어가서 백색지방을 녹여내서 갈색지방화 해주는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체지방 감소에 굉장히 탁월한 제품이고요. 트루피어는 우리가 뭐 독소 제거하고 뭐 할 때 일단 간 기능이 굉장히 좋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간 기능을 좋게 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독소를 유발했을 때 빨리 배출하도록 도와줄 때 해독 작용을 원활하게 해야 하면 여기에는 밀키시슬이 들어있는 트루피어 제품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탈리스트. 카탈리스트는 종합 비타민 미네랄 제품인데요. 여기는 이제 세포 보호, 그다음에 우리 몸에 굉장히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타민 미네랄. 비타민은 13종이 다 들어와 있고 미네랄까지 48가지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뉴트리베르스하고 카탈리스트 같은 비타민 미네랄인데 같이 먹어야 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뉴트리베르스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은 우리가 호르몬 작용을 할 때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리류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뉴트리베르스는요. 말 그대로. 그다음에 카탈리스트는 골격근, 뼈, 근육을 건강하게 해주는 비타민 미네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같이 드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GI 프로발란스는 장내 유익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하는 기초적으로 필요한 유산균 제품이에요. 굉장히 원료로 따지면 굉장히 고가의 원료가 될 수 있지만 굉장히 저렴하게 메나테크에서 정말 좋은 제품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식물 종합 효소도 들어가 있고 알러지가 있다. 이런 분들은 GI를 좀 많이 챙겨서 드셔야 되겠죠. 자, 어떻게 반사 제품을 어떻게 볼까요? 혈관에 문제가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이걸 더 추가해서 드시면 되겠고, 나는 유난히 체지방이 많아 이런 분들은 이걸 더 추가해서 드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나는 원래 간이 좋지 못해서 해독이 잘 안 돼서 클린을 하고 있어 이런 분들은 트루피어를 더 챙겨서 드시면 되겠고요. 나는 근손실이 굉장히 남들보다 더 빨라. 그리고 나이도 많아. 이런 분들은 카탈리스트를 잘 챙겨 드셔야겠죠. 그다음에 장 기능이 내가 좋지 않아. 소화 기능이 좋지 않아. 아시는 분들은 GI 프로발란스를 같이 추가해서 드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모든 외부로부터 오는 식사를 끊고 쉐이크로만 삼색기를 드시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두 가지 부류예요. 어떤 분들은 배가 고파요. 3번 먹어도 배가 고파요. 이런 분들이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배가 불러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체질마다 다 다르시기 때문에 배가 고프신 분들은 그냥 오솔인 몇 스푼 더 추가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외부 음식은 잠깐 끊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열흘이면 열흘, 일주일이면 일주일 기한을 정하셔서 이걸 드시는데 이때는요 에너지가 솟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대사 에너지들은 대부분 소화대사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것 에너지가 다 어디로 쓰인다? 소화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근데 소화할 만큼 부담스러운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소화를 많이 시키는 거에 에너지를 쓰지 않으니까 에너지가 막 넘쳐요. 오히려 가뿐해지고 에너지가 활력이 넘치다 보니까 평소보다 더 쉬셔야 되는데 에너지가 많으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때. 그러니까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은 에너지가 넘치더라도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자. 그래서 소약의 휴식, 해독 시스템에 굉장히 나를 맡기자.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2단계는 보식이에요. 그래서 2끼 쉐이크와 1끼는 점심에 죽이나 미음을 드시는 건데요. 간을 하지 않는 아주 깔끔한
것으로 드시는 거예요. 반찬 이런 거 없이. 그러시면서 이때는 이제 위장 사이즈가 많이 줄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양도 많이 먹지 못해요. 이때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질환들, 뭐 트러블, 과체중, 알레르기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이제 뭔가 내 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체 계통이 최적화가 되면서 아, 내가 지금 좋아지고 있구나 이거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유지예요. 이제 점점 보식까지 끝났으니까 다지기예요. 그래서 활력과 균형을 찾으면서 이때는 2끼 쉐이크를 하시면서 한 끼는 채식 유지의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맵고 짜고 달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고 이제 내가 앞으로 식습관을 어떻게 고착화하고 유지하겠다라는 그 식습관으로 한 끼 식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었던 사람인데 좋지 않다는 거 아는데 잘 고칠 수가 없었어. 그렇지만 이때부터 채식 위주로 돌리시면 그렇게 굳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노화 과정을 늦추고 그다음에 신체 나이를 되돌리는 효과를 몸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지방 감소 또 각종 만성으로 느꼈던 질환들이 좋아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혈액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정화가 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준수 사항이 있죠? 이때는요, 중요한 거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우는 시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7시에 아침 쉐이크를 하면 점심은 1시에 하시고 저녁도 7시에 하셔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12시간을 공복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나는 허기져서 중간에 계속 먹어야 돼요. 그동안 그런 식습관을 가진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절대 위장을 비우지 않아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네, 끊임없이 손에 있고 주전부리가 항상 내 식탁에 있다. 이런 분들은 이걸 반드시 지켜내셔야 돼요. 12시간 공복은 어찌하든 지켜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12시간 아무것도 안 먹어요? 막 엄청 겁나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 12시간 안에는 수면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무시면 돼요. 네. 7시에 저녁 쉐이크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일찍 주무시고 그다음에 아침을 맞이하시면 됩니다. 네. 그거 어렵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것도 먹는 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다음에 6시 이후로는 음식을 자제하셔야 돼요. 난 도대체 음식 자제할 수가 없어요. 위장 사이즈가 크거든요. 이런 분들은 쉐이크 식사는 소량을 조금씩 드시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외부 음식은 안 돼요. 네,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되고요. 운동이 많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맑은 국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맹물보다는요. 그다음에 보식 유지 단계 시 인스턴트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절대 피해 주셔야 되고요. 보식 유지 단계 시 또 어떤 걸 먹지 않아야 돼요? GI 지수가 높은 음식들을 먹지 않아요. 특히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단 음료수,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감자, 고구마 중에서 어떤 걸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시네요. 왜 그럴까요? GI 지수, 혈액 내에 빨리 급속도로 들어가는 혈당 수치가 적은 음식을 드셔야겠죠. 그다음에 휴식과 수면을 충분히 취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은 그냥 양념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네. 운동을 해서 너무 힘들게 운동을 하시면요, 오히려 체력이 떨어져요. 운동으로 살 빼는 게 아니고 운동으로 체형 관리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먹거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클린 하면서 인바디 측정을 여러 번 분석을 해서 제가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제 거를 포함해서 인바디 측정지를 제가 분석했던 명수를 대충 헤아려 보니까 1000명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 분들을 제가 통계를 내본 거예요. 전체 과체중이신 분들 중에서 19.5kg를 빼신 분들도 계시고요. 뭐 적게는 1.5kg를 빼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감량, 그러니까 증량까지 포함해서예요. 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됐는데 과체중 평균 8kg 감량하셨고요. 네, 그 중에 8kg 중에서 체지방만 6kg이라는 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어떤 다이어트 프로그램, 제품이라도 이런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대부분 체수분을 빼지 체지방을 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메나테크 제품의 탁월한 제품력 덕분에 8kg 감량 중에 거의 6kg 정도는 체지방이라는 거. 그다음에 모두가 다 골격근량이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근손실이 별로 없어요.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예. 그리고 기초대사량은 모두 올라가겠죠. 당연히. 근 손실이 많이 적어지니까 기초대사량은 올라갔을 거고요. 그다음 필수 영양소는 모두 양호 상태가 돼 있다는 거예요. 뭐 많다, 적다 이런 부분들이 균형이 잡혀서 거의 모두 양호의 라인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혈장 상태를 간혹가다 이제 인바디 측정하시는 분들 중에서 혈액 검사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거의 다 혈청 상태는 아주 양호한 상태. 뭐 혈당 수치가 높아졌던 분이라든지 혈압이 높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정상 범주에 들어갔다는 거죠. 자, 지클린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독소가 제거되면서 내 몸에서는 독소가 제거되고 독소가 해소가 되면서 영양소를 올바르게 흡수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올바른 그 영양소는 내 몸 곳곳에 이동하면서 건강한 세포가 될 것이고 그 건강한 세포가 된 것은 나의 최적화된 건강 상태를 유지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몸과 마음은 연결돼 있다고 했잖아요. 자, 잘 먹고 잘 클린했더니 자체 자연 치유 능력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건강한 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나를 돌아보니 바디라인이 생긴 거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네. 그다음 피부가 깨끗해지고 너무 광이 나요. 그래서 대부분 클린한 다음에 너 어디 성형했니 하고 자세히 내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활력이 스스로가 넘쳐나요. 에너지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넘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의 문제 부분도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저도 메나테크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선하게 잘 살면서 부족함 없이 살면서 그냥 아름답게 늙어가는 할머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추하지 않게만 잘 늙으면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메나테크를 만나니까 공주가 될 수 있는 나이가 들어도 공주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공주 보이나요? 아직도 할머니가 거꾸로 있어 보여요? 아니죠? 네, 공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지클린을 통해서 더 건강한 몸, 또 더 젊어지는 마음과 몸이 되셔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셔도 잘 되실 거라는 마음으로 제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